자, 10월 20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마지막 파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앙상블 기법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 학습 알고리즘,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알고리즘들 있죠? 그것들을 두 가지 이상 결합시켜서 쓰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앙상블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일 학습 모델을 사용하면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앙상블 기법은 여러 개의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그 예측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그 정확한 최종 예측을 도출하는 기법이에요. 자, 앙상블 학습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도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분류가 돼요. 크게 보면 이제 보팅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깅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스팅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이제 스태킹이라는 방법도 등장을 하긴 했는데, 보통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쳐요. 자, 그럼 이제 보팅. 그 다음에 배깅, 부스팅. 각각 간단한 특징만 좀 짚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보팅은요,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했었던 그 로지스틱, 얘도 분류 기법이었죠. 플러스 KNN, 이걸 짬뽕시켜서 동시에 쓰는 거예요. 요거를 예를 든 게 대부분 책이나 뭐 자료 찾으면은 보팅 얘기할 때는 무조건 요거 두 개를 결합시키더라고요. 다 얘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결합시킬 수 있어요. 물론 성능상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우리 첫 번째 예제도 그런 식이 될 텐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들 로지스틱이랑 K는 두 개를 짬뽕을 시켜요. 근데 약간 개발자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개별 모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 모델들을 전부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반복문 돌리면서 다 학습시킨 다음에 거기서 성능 좋은 상위 3개를 추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이제 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앙상블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자가 좀 들어가기가 좀 틈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코드가 노가다 되기 되게 쉬운 부분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했죠. 각각의 알고리즘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여기서 말한 원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전처리나 아니면은 라벨링 같은 걸 다 끝내서 이제 입력 파라미터로 넣어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왜 들어가냐면은 백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넣어준 데이터에서 자기네가 임의로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해요. 자, 오늘 드린 이미지, 요 이미지 파일들 하나 집어넣고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RES 밑에 자, 요게 이제 그 보팅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드 보팅하고 소프트 보팅이라는 걸로 또 하위 분류가 돼요. 네, 하드 보팅이랑 소프트 보팅은, 여기서 보팅이라는 얘기는 투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빡센 투표, 느슨한 투표, 뭐 그렇게 부드러운 투표?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 왼쪽 거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트레이딩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각각의 분류기가 이렇게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서 예측대 값을 종합해서 자, 결과가 1, 2, 1, 1이 나왔대요. 분류 결과가. 그럼 최종 결과를 1로 뽑았죠. 가장 많이 나온 결과를 최종 결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모델 여러 개를 돌렸을 때 가장 그 결과가 각각 0 아니면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분류 결과가.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결과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하드 보팅은 다수결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보팅은요, 이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 확률들을 통해서 최종 결과값을 도출을 해요. 자, 요게 이제 보팅 방식을 설명하는 얘기인데, 요 얘기를 좀 말로 적어 볼게요. 자, 보팅 방식 구분, 요 이미지죠. 첫 번째가 하드 보팅. 이게 위 그림에서 왼쪽 그림이에요. 각 서브 샘플에서 예측된 값을 종합하고 최빈 값으로 최종 예측 값을 결정해요. 최빈 값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이죠. 쉽게 말하면 각각의 알고리즘이 예측한 결과값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값을 최종 결정값으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5개의 분류기를 돌렸는데 3개가 결과가 똑같아. 그럼 그 나머지 2개가 몇이 나오건 상관 안 하고 가장 결과가 많이 나온 그 결과값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자, 소프트 보팅. 오른쪽 그림인데요. 각 서브 샘플에서 확률을 계산하고 각 확률을 더해서 최종 예측 값을 결정을 해요.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 확률값을 통해서 해서 최종 예측값을 결정함. 이렇게 합시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회귀 문제보다는 분류 문제에 더 많이 활용이 돼요. 왜냐면은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SCI 파이가 결과 해석이 훨씬 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머신러닝이 회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후속 처리가 좀 빡센 거죠. 머신러닝으로 회귀하면은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함수를 따로 호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은 이제 분류하고 군집에 더 많이 쓰여요. 자, 하나씩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사이킬런에서 지원하는 보팅 알고리즘은 보팅 클래스파이어, 그 다음에 오타 났네요. 보팅인데 보링. 보팅 레그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분류에 초점을 맞춰서 예제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배깅은 여러 번에서 이제 집계한다라는 의미예요.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은 샘플을 여러 번 뽑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어는 집계한다는 뜻이고요. 샘플을 여러 번 뽑아. 이 여러 번 뽑는 과정을 이제 부트스트랩. 각 모델을 학습시켜 결과물을 집계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그 뽑아지는 샘플을 이제 서브 샘플이라고 해요. 샘플을 여러 번 뽑는 거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이제 샘플을 뽑는 거를 서브 샘플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학스데이터에서 그 서브 샘플링을 진행해서 여러 개의 하위 샘플을 생성하고 각 샘플들에 대해서 예측을 진행하여 결과를 종합하기 때문에 과적화 가능성이 감소하고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좀 느려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부스팅 방법은 속도면에 있어서는 최악이에요. 세 가지 방식 중에. 근데 요즘 좀 핫해요. 부스팅. 자, 요것과 관련된 그림이 RES 밑에 백인.png라는 그림인데요. 네, 요 그림이에요. 원본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원본 데이터를 임의로 샘플링을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분류기가 이 샘플들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거랑 비교해 봅시다. 앞에 거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분류 모델이 도는 거예요. 이게 보팅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서로 다르게 샘플링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샘플링 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일단 주어지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서로 다른 분류 모델을 학습하면 비교가 될까요? 네, 그래서 배깅하고 그 보팅의 큰 차이는요. 여기서 사용되는 모델이 동일해요. 하나의 모델이 서로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서로 다른 서브 샘플로 서브 샘플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방식이 명확히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보팅이 됐건 배깅이 됐건 일단 돌리면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분류 알고리즘보다 정확도는 확 올라가요. 진짜 눈에 띄게 올라가요. 자, 사이킬런에서 지원하는 배깅 알고리즘은요. 배깅 클래시파이어하고 배깅 레그레이셔 얘네가 이제 제일 기본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배깅 방식에서 최근에 되게 핫해진 방식이 있어요. 비교적 최근 방식이고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분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배깅 알고리즘 중에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스팅. 자, 부스팅에서 등장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중치라는 개념이에요. 가중치를 활용하여 약 분류기를 강 분류기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중치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를, 가중치를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얘가 학습을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의 분류기가 부스팅 방식이 성능 면에서는 제일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얘는 제가 전에 만약에 여러 개의 그 학습이 진행되면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하나씩 처리를 하는데 가능하다면은 걔네를 동시에 돌릴 수 있으면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보통 그걸 멀티태스킹,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통 이제 비동기 처리라고 해요. 근데 부스팅은 원리 자체가 비동기 방식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여러 개의 분류기가 각자 도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돌아야 돼요. 만약에 3개가 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게 돌아서 그 결과를 다음번 분류기한테 줘야 돼. 그래서 여러 개의 분류기가 순차적으로 학습을 수행을 해요. 앞에서 학습한 분류기가 예측이 틀린 데이터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말이 좀 이상하다. 적어온 말이 다시 읽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앞에서 학습한 분류기의 예측 결과에 따라 다음 분류기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적읍시다. 이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미련한 알고리즘인데, 근데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가 봐요. 결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팀워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제 처음 모델이 예측을 하면은 그 예측 결과에 따라 데이터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그 부여된 가중치가 다음 모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분류된 데이터에 집중하여 새로운 분류 규칙을 만드는 단계를 반복을 해요. 이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 부스팅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요. 자, 요것만 봐서는 아마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잘못 분류된 애들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결과가 100%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한번 나와서 돌려서. 그러면은 잘못 분류된 애들한테 가중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가중치가 부여됐다는 게 여기 좀 그림이 크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해요. 이제 요 가중치가 부여된 애들을 분류하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삼는 거죠. 그랬더니 또 얘네들한테 잘못 분류된 애들이 생겨요. 걔네들을 이제 또 가중치를 줘서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가중치 있고 얘도 가중치니까 요 가중치를 참고해서 또 분류를 해요. 이 과정을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최종 분류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비교. 보팅은 제외하고. 자, 일단, 아이고, 이 그림이 아니네. 아, RES 폴더구나. 자, 동작 방식을 비교하면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싱글. 그냥 하나만 돌린 거. 근데 배깅, 뭐 보팅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네들은 학습 알고리즘이 동시에 이렇게 돌아요. 병렬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좋아요.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시스템적인 효율성은 좋아요. 근데 부스팅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중치를 생성하기 때문에 결과치는 좋지만 솔직히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 이거는. 근데 요즘 핫해요. 그래서 이제 부스팅이 상대적으로 에러가 적어요. 그러니까 오차 같은 게 적어요. 정확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의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처리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머신러닝에서의 성능은 정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관점으로 본다면 부스팅이 성능이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요 말을 적어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봤었던 싱글은 지금까지 살펴본 개별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단일로 도는 거죠. 그 다음에 배깅은 2개 이상의 알고리즘이 병렬로 작동을 해요.
그리고 부스팅은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 한번 학습이 끝난 후 결과에 따라 다음 학습 모델에게 모델이 참고할 수 있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게 말이 더 좋다. 자, 그래서 이제 부스팅은 배깅에 비해 에러가 적어요. 즉, 분류 성능이 좋아요.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오버피팅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딱히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하고, 보통 이제 배깅 방식과 부스팅 방식을 선정해서 같이 해본 다음에 결과를 비교하시는 게 권해드리는 사항이에요. 뭐 다행히 이 기법들을 쓰시는 조가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길래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스팅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네요. 부스팅에서 쓰이는 알고리즘 이름들. 자, 이거 알고리즘 이름만 적고 요거는 요대로 배포할게요. 사이킷런에서 지원하는 부스팅 알고리즘. 네, 요건 그냥 미리 적어온 거 그냥 복붙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1교시 마무리합시다. 자, ADA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보통 이제 ADA 부스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나중에 나온 게 그라디언트 부스팅입니다. 사이클런은 여기까지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처음 개강할 때 계획했던 진도 범위였어요. 근데 연구계획서에 다른 알고리즘을 쓰겠다고 해서 로직을 예제를 다음 주에 이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XGBoost와 LightGB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사이클론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샘플 구하는 거는 가능한데 일단은 왜 우리 프로앱 같던 것도 보면은 딱 한 가지 기법을 위해서만 고안된 라이브러리였잖아요. 얘네들도 그래요. 얘네들도 각각의 알고리즘 하나에만 충실한 애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학습 모델을 쓸 때 사이클런 안에서 쓰면은 그리드 서치 CV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거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면 이제 코드를 좀 제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얘네들은 다음 주에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제일 뒷부분으로 밀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각각의 모델별로 보팅에서는 보팅 클래시파이어, 배깅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부스팅에서는 그라디언트, 그리고 XG 부스트랑 라이트 GB. 이렇게가 앞으로 남은 진도입니다.
자, 파일 올려드렸고요. 일단 요거 노트 파일을 올렸고요. 이제 보팅부터 조금 쉬었다가 예제 진행할게요. 자, 30분에 만납시다. 자, 보팅 첫 번째 예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이클런을 통해서 그 보팅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샘플 예제를 제시를 할 거예요. 자, 패키지 참조를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는 불러와야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하고 리드 엑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그 앙상블 기법 알고리즘을 가져올게요. from sklearn 앙상블 안에서 보팅 클래시파이어를 가져올게요. 근데 얘는 얘 자체가 학습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 2개 이상을 써야 되는 애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습 알고리즘,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기본이 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고 그 다음에 K-Neighbors Classifier 요 두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모델 셀렉션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데이터 쪼개, 어저께는 데이터 안 쪼갰는데 오늘은 쪼갤게요. 그 다음에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ACC 스코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져오도록 합시다. 잠깐 기다릴게요. 자, 추가적인 패키지는 이제 다음 단계 진행할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데이터 가져오죠. 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유방암 진단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쓰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은 그 종속 변수의 그 클래스 종류가 딱 두 가지예요. 0 아니면 1, 양성 아니면 음성. 그러니까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분류 결과 확인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들의 뭐 이상한 문자열 같은 게 없고 전부 다 숫자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할 게 없어요, 사실상. 표준화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잡다한 그 선행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데이터도 불러오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두세 번 이상 봤던 데이터예요. 잠시만요. 아, 위에 임포트 실행을 안 했네요, 제가. 자, 데이터까지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제 전처리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뭐 결측치나 이상치가 없다라는 거는 체킹을 했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리해서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표준화까지만 해보는 정도.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전처리.
첫 번째 과정은 이제 독립, 종속 변수, 분리. 자, x는 오리진.점 드롭 한 다음에 타겟이라는 변수예요. y는 오리진에서 타겟만 취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도 하겠습니다. 네,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 잠시만요. 제가 아까 스케일러 안 가져왔죠? 네. 위에서 스케일러 하나만 추가 임포트 합시다. 프리프로세싱 밑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요거 하나만 추가로 가져올게요. 자,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스케일러 객체 만들고 자, stdx는 scalar.ptransform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요. 자, 표준화를 거치면 데이터가 2차원 배열 형태로 바뀌어요. 필드 이름들 다 빠집니다. 훈련, 검증 데이터 분할을 하죠. xtrain, 그 다음에 xtest, ytrain, ytest는 train test split. 자, 여기에 stdx와 y를 넣어주고 이제 랜덤 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 주시면은 분리가 되겠죠. 자, 쉐이프 값들 출력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훈련 데이터가 398건이 나왔고 검증 데이터가 171건이 나왔어요. 전체 데이터에 비해서 검증 데이터가 조금 많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여기 테스트 사이즈를 한 0.2 정도로 줄여도 됩니다. 이제 훈련 데이터가 커지고 이제 검증 데이터가 좀 작아지고 요 비율은 적절히 조절하세요. 보통 7대 3이 보통이에요. 잠깐 기다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플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샵 04
학습 모델 구축입니다. 개별 모델 정의예요. 2개 이상의 학습 모델을 병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용할 모델들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에 대한 객체, 그 다음에 KNN에 대한 객체, N 네이버스는 8로 한번 잡아볼게요. 임의로 준 겁니다.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우리가 줘야 될 파라미터가 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게 있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 2개를 앙상블 기법을 적용합니다. 개별 모델을 앙상블 모델로 결합을 시킵니다. 네, 보팅 클래스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시면서 파라미터로 결합할 알고리즘을 먼저 정해주세요. 앞에 붙어 있는 거는 내가 부여하는 그냥 단순 이름이에요. 뭐 헬로 월드라고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보팅이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는 소프트와 하드 둘 중에 하나를 주시면 돼요. 결합할 알고리즘의 리스트, 이름, 알고리즘, 객체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름은 그냥 개발자가 직접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팅은 하드, 다수결 방식이라고 그랬고, 소프트는 이제 확률 평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학습 객체 만들었으니까 학습을 수행해야죠. X트레인하고 Y트레인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예측할 단계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머신러닝 하면서 그 학습을 수행한 다음에 예측할 때 트레인 데이터를 넣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달랐잖아요. 이제 딱 정할게요. 여태까지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좀 적은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예제 데이터다 보니, 예제 데이터, 그러니까 캐글 같은 데서 받은 예제 데이터는 그냥 마음껏 썼지만, 예제 중에는 제가 온라인에서 이제 받아서 전처리를 수행한 데이터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만든 데이터들은 그 학습 결과가 그렇게 정확도가 높게 나오질 않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를 쪼개는 거를 좀 자제했었어요. 조금이라도 그 성능을 높이려고. 근데 일단은 머신러닝에서 트레인하고 테스트는 그냥 무조건 나누세요. 무조건 나누세요. 학습은 당연히 트레인 데이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Y 프리드를 얻을 때는 무조건 검증 데이터를 얻으세요.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무조건 검증 데이터를 얻으세요. 이게 뭐 학습에 대한 과적합이 발생했는지 뭔지 그거 안 따져도 되니까 일단 검증 데이터로 만드세요.
머신러닝의 목적은 과거의 원인을 쫓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게 테스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측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는 이유가요. 어차피 테스트 데이터도 우리가 종속 변수 갖고 있잖아요. 정확도를 산정할 때 테스트에 대한 결과치로 정확도를 뽑으셔야 돼요. 원래는 그게 정석이에요. 얘는 검증 데이터로 하세요. 그래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뽑으세요. 자, 스코어는 y 테스트에다가 y 프리드를 주시면 됩니다. 프린트. 그럼 정확도. 얘가 보팅 분류기 정확도가 되겠죠. 자, 조금 전에 한 얘기 꼭 기억하세요. 데이터 쪼갠다. 학습은 테스트로. 학습은 트레인으로. 예측은 테스트로. 스코어도 테스트로. 자, 지금 여기에 로지스틱이랑 KN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각 두 가지의 분류 모델과 보팅의 결과를 좀 비교해 봅시다. 자, 보팅에 대한 거는 딱 요게 그 가장 심플한 코드예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코드는 그냥 이래서 보팅이 기존 것과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알아보기 위한 공부용 코드예요. 개별 모델과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위에 LR하고 KNN 두 개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를 돌리자고요. 마크다운이구나. 자, 클래스파이어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게요. 여기 아까 우리가 만든 LR하고 KNN 객체를 담을게요. 리스트로. 그래야 반복 돌리면서 한 번 해야지. 자, C in classifiers. 그럼 여기서는 요 C 하나가 각각의 객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C 객체로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검증 데이터로 뽑아서 정확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의 클래스 이름을 바로 찍어서 정확도를 비교해보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각각의 검증 정확도가 97.66이랑 97.08 나왔어요. 이게 지금 표준화를 넣기 때문에 좀 많이 높게 나와요. 표준화 빼면은 결과 비교가 조금 더 편해요. 자, 보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위에서 알고리즘을 소프트로 했죠. 소프트는 결국은 어떻게 확률에 대한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서 97.08이라는 값을 뽑았다는 거예요. 요 코드는 이제 일단 설명부터 듣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하드로 바꾸면 하드는 다수결이라 그랬죠. 자, 대체로 보면 이제 소프트가 지금 하드보다는 좀 더 아까 높았죠. 근데 이게 보면은 항상 소프트가 더 높게 나온다. 아니면은 항상 보팅이 개별보다 높다, 낮다. 이게 좀 항상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랜덤 스테이트가 고정이 안 돼 있어서 돌릴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랜덤 스테이트가 고정이 되면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돌릴 때마다 결과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파라미터가 제일 좋은지를 찾아내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표준화 한 걸 걸었는데 표준화 안 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게 결과 비교가 조금 쉬우니까.
네, 표준화 안 한 거고요. 다시 개별 모델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94 나왔어요. 경고 메시지는 무시할게요. 그러면 각자 돌리면 92, 94.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소프트로 걸었고요. 94.15. 여기서도 KNN이 좀 더 94.15. 아까는 얘네 두 개가 그래도 보팅보다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였는데 데이터가 이제 좀 다르게 들어가니까 결과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좀 애매해졌죠. 그러니까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일단 표준화는 웬만하면 무조건 것이고요. 이 보팅의 결과가 개별 학습 모델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다시 표준화한 걸로 바꿀게요. 자, 여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예제들에서는 보팅의 성능이 좀 더 높게 나오지만 반드시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번 한다면 보팅 분류기의 성능이 더 높을 때도 더 낮을 때도 발생하므로 상황에 여러 번 테스트를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알고리즘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우리가 분류 알고리즘을 이것만 본 게 아니잖아요. 로지스틱, 그 다음에 K-네이버스, 그리고 최근에 공부한 from sklearn.tree의 디시전 트리, 얘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그냥 다 때려박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도 코드를 중간중간에 추가해서 보팅에 참여시켜 볼게요. 내려가겠습니다. DT라고 합시다.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만들고요. 얘도 뭐 별다른 파라미터는 안 줄게요. K-네이버스에서도 일단 파라미터 일단 뺍시다. 기본 파라미터로만 다 비교할게요. 일단은. 자, 그럼 여기 D트리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알고리즘 객체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D트리라는 이름으로 요 DT 객체를 하나 더 넣어줄게요.
자, 학습을 돌리면은 이제 분류기 정확도 97.08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 개별 모델과 비교할 때 DT도 하나 더 추가해 줘야겠죠. 네. 디시전 트리는 지금 요 데이터 분류에는 굉장히 약하네요.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나중에 배운 알고리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 개를 돌려서 결과를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단순 로지스틱이 가장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운 거라고 너무 그렇게 괄시하지 마세요. 다 자기들만의 장단점이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이제 요번 교시 남은 시간 정리하시고요. 다음 교시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쪽으로 넘어가자고요. 단톡방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해서 최적 파라미터를 한번 찾는 과정을 볼게요. 자, 그러면 from skrun에서 모델 셀렉션 안에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애죠. 최적 파라미터 찾는 기능 중에 소개 안 한 게 그리드 서치 CV랑 랜덤 서치 CV가 있어요. 그리드 서치 CV는 내가 세팅한 파라미터들을 그 조합을 해갖고 하나씩 다 테스트해 보는 거고, 랜덤 서치 CV는 말 그대로 그냥 무작위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리드 서치 CV를 더 권장을 해요, 저는. 자, 저는 지금 재시작 한번 했고 전체를 다시 한번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럼 이 그리드 서치 CV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보자고요. 자, 5번째 파트고요. 최적 파라미터 찾기. 학습 객체는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쓸게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시 한번 만듭시다. 그냥 코드를 완전히 분리합시다. 자, 위에서 학습 객체를 만들고요. 이제 주석은 뺄게요. 자, 아까 학습 객체 만들었던 거 가져왔고, 그리고 lr, knn, dt 얘는 그냥 다시 재사용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객체를 이렇게 따로 변수를 만드는 형식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가요. 여기서 그냥 클래스 객체 바로 만들어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해서 객체 만들고, 출바꿈 여기도 k 네이버를 클래스파이어 또 만들고 줄바꿈하고, 여기도 디시전 트리 객체 만들고.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할 파라미터를 정의하는데 그리드 서치 CV의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드는 그리드 서치 CV 하면서 일단은 처음에는 학습 객체 VO를 넣어줘야죠. 그리고 파람 그리드는 요 파람스를 넣어주고 K폴드는 5로 잡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지금 여기서 세팅하는 이 그 파람스는 VO 객체에 대한 파라미터예요. 이 파람스는 VO, 즉 보팅 클래시피파이어에 대한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얘를 설정하는 거죠. 자, 일단은 학습부터 돌려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grid.fit x트레인과 y트레인을 거시고요. 결과가 나오면 프린트 grid.best 파람스 앞에 언더바 2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면 되죠. 이거는 우리 SVC 했던 거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자, 이 코드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그리드 서치 CV는 VO, 즉 보팅 클래시파이어 요 객체한테만 파라미터를 세팅하니까 결국은 하드하고 소프트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거밖에 판단을 못해요. 하지만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파라미터가 없다 치더라도 KNN이나 D3 같은 경우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파라미터들은 과연 어떻게 그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느냐.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개별 알고리즘들한테도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 규칙이 좀 있어요. 지금 이거 세팅 파라미터를 다 세팅해 놓고 나니까 얘가 되게 오래 돌고 있거든요. 지금 사이클런이 이렇게 오래 도는 거 처음 봤는데 코드는 일단 보자고요. 자, 이 개별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주려면은 이름 규칙이요. 여기 알고리즘에 이름을 부여했죠. 이 뒤에다가 언더바 2개 붙이고 파라미터를 세팅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KNN의 N 네이버스, KNN의 매트릭, 거리 측정 방법, KNN의 웨이트, 뭐 D3의 맥스 뎁스, D3의 민 샘플 스플릿, D3의 민 샘플 리프, 그 다음에 맥스 퓨처. 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파라미터들이죠. 근데 이거 다 세팅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네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몇 개 좀 줄여서 테스트 합시다. 매트릭 정도는 매트릭의 그 KN에서 웨이트는 빼고요. 이 정도는 좀 빼고 진행을 합시다. 너무 오래 걸리네. 그냥 주석으로 표기만 해놓으세요. 네, 저 돌리다 지쳐서 지금 중단시켰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제 가장 그 나이스한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결과만 좀 볼게요. 자, 몇 개 이렇게 돌려봤더니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도출이 됐어요. 디트리에서 맥스텝스 7, 맥스퓨처 5, 매트릭은 유클리디안, 네이버스는 3인 경우, 보팅은 하드보팅. 요게 결과가 가장 좋더라 했더니 결과치가 98.7까지 나오네요. 아무리 예제 데이터지만 저도 처음 보는 스코어예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앞부분 설명한 게 이제 녹화가 안 돼갖고 지금 다시 텍스트 적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분류 알고리즘들 중에서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위 두 건을, 자, 코드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자, 지금 여기 스코어를 뽑아내는